드라마 인어아가씨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성민. 올해 43인 그는 지난달 26일 오전 자살을 시도했다가 안타깝게도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의 가족들은 김 씨의 장기를 5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기증하는 아름다운 눈물을 보여줬다. 심장, 간장, 그리고 각막 3개의 장기에서 5명의 새 생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이렇듯 가족을 떠나보내고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연은 해외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 한 미국의 산모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뒤 4명의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한 것. 이식하기 전에는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뭐 오늘 살다 내일 살다가 뭐 해도 지금에 와서는 아주 새로 이제 덤으로 사는 거죠. 그런 거죠. 완전히 새로 태어났어요. 장기 기증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행이다. 사후 기증자로부터는 인체 조직과 각막을 이식받을 수 있고 뇌사자로부터는 뇌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이식 가능한데 한 사람의 장기 기증은 많게는 9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장기 기증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나눠주는 가장 숭고한 의미의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기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장기 기증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많이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을 기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해에만 18만 5천 명이 장기 기증을 희망할 정도로 장기 기증은 한동안 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한 서약자는 128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시점이고요. 기증 등록자가 적다 보니까 실제로 이식을 받는 분도 저조합니다. 신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액투석이라는 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 생을 유지하실 수는 있는데 간이나 폐 같은 것들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식을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의료계에서는 이식을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해 1,000명 가까이 되실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기증자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유교적 관점이 굉장히 배했잖아요. 이제 부모가 물려준 시체를 갖다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 국민성에 지금 배어 있어요. 내 생명의 일부가 다른 사람한테 이어감으로써 어떤 생명을 나눈다. 이제 생명 나눔 문화라는 어떤 소중한 그 문화. 이게 우리 인류 공동체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막연히 두렵거나 신체 훼손에 대한 염려로 장기 기증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 기증을 서약했다 하더라도 기증자의 변심에 의해 기증이 철회되거나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신체가 훼손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점이 가장 이제 우려가 돼서 이제 동의를 철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장기를 적출을 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이 숙련된 외과 선생님들이 다 장기 환자의 몸을 다 복원을 시켜 놓습니다. 시켜 놓고 환자분들의 장례도 다 치르도록 국가에서도 장제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 데까지 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장기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장기이식법을 시행했다. 오랜 진통 끝에 장기 기증 시 가족의 동의를 2인에서 1인으로 개정했지만 장기 기증은 쉽사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갈수록 장기이식 대기자는 늘고 있으나 실제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은 대기자 중 6%에 그치고 있다. 장기기증이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이식 대기자가 27,000명에 불과하지만 이게 사실 10년 전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늘어난 거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인식을 해서 미리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좀 장기이식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미리 비용을 좀 투입을 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나중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장기이식을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안 돼 있어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는 한 명의 기증이 9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의 세이브9 활동을 하고 있다. 홍보대사인 이들 또한 장기기증을 서약한 사람들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을 때 헌혈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도 나중에 좀 건강해지면 좀 보답해야겠다 생각으로 이제 헌혈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헌혈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기증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접하게 돼서 한번 서약 한번 해볼까 이러고 알아보다 보니까 되게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서약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기부 문화에 대해서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찾아보다가 또 처음에 나오는 건 뭐 아동에 대해서 이제 아동 생활을 지원해주는 뭐 기부금 같은 거 받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부들 그리고 그런 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장기기증이었어요.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거는 좋은 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서 바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바로 사명을 했습니다. 이들이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이면서 부딪힌다는 난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한다. 장기기증 3가지가 있는데 사후 각막기증 그리고 뇌사시 장기기증 그리고 생존시 신장기증이 있는데 생존시 신장기증은 대부분 가족관이나 진짜 자기가 뜻이 있는 분이나 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기증자분들은 뇌사시나 사후 각막기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모르세요. 일단은 저도 그랬고요. 장기 기증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다고는 아는데 자세하게 어떤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장벽인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돼야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가장 큰 장벽이 지금은 이제 정보 부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는 게 없다. 장기 기증에 대한 부족한 정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장기 기증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종교계 또한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2009년에 이르러서야 장기 기증에 대한 동참이 활발해질 수 있었다. 윤리적인 어떤 걱정들,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됐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 큰 전환점이 언제였냐면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하시면서 각막을 기증하셨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떤 각막 기증이라는 어떤 그런 장기 기증이죠. 그걸 통해서 인식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때 굉장히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 같아요. 종교계를 비롯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이 말하길 제도 개선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라고 한다. 우리가 먼저 생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장기 기증은 이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 나눔 운동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활동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직접적인 이 장기 기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이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일깨워준다면 장기 기증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많게는 9명을 살릴 수 있는 숭고한 헌신 장기 기증. 장기 기증은 이식을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행복을 선물하고 있다. 각막을 이식받은 그 고등학생 하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기를 이식받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앞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줬지만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던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기 기증을 통해서 이식을 받는 환자들은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 수가 없고 이제 뭐 항상 생각해요. 가끔 이렇게 수술한 이 부위를 이렇게 만지면서 뭐 애기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만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수혜를 받은 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또 그분들에 대한 그 유족들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은 정말 뭐 영원히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있을 거예요. 네, 한 사람의 장기 기증은 많게는 이제 9명의 생명까지 살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장기를 기증받은 가족들의 기쁨까지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희망의 선물이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장기 기증 말처럼 현실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유교적인 관습 또 장기 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기증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증자가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사후에 장기 기증을 약속한 128만 명도 나중에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 기증 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수가 2인에서 1인으로 개정이 됐지만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명 나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장기 기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장기 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좀 대안들이 있을까요? 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기 기증 서약을 늘리고 또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왜 중요한 것인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상열, 현무성 부부. 이들은 슬아의 아들 셋을 두었으나 지난 2002년 불의의 사고로 둘째 아들이 뇌사 판정을 받으면서 큰 슬픔을 겪어야 했다. 둘째 아들이 25살에 갔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로 갔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정말 우리 가족이 다 충격이야 뭐 말도 못했는데 사고 나서 아침에 사고가 났는데 저녁 때쯤에서 뇌사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뇌사 상태가 뭔지 그럼 이제 뇌가 죽었다 하는 그걸로만 막연히 알고 있었지 잘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금쪽 같은 아들이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들의 장기를 기증했다고 한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같이 갔던 저희 애기 아빠 이제 친구분이 장기 기증을 하는 게 어떠느냐고 우리 애기 아빠한테 말씀하신가 봐요. 제가 충격을 받을까 봐 우리 애기 아빠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분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이제 몸은 다 죽고 뇌가 죽었으면 뭐 사실 몸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그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뭐 하나도 주저없이 그렇게 하자 그 생각을 했어요. 서울 광진구에 사는 백남주 씨 또한 가족의 장기를 기증했다. 지난 2011년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다녀온 아내가 다음 날 아침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뇌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장모님, 또 큰처남, 또 처형, 처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 큰아들이 그 당시에 24살이었는데 아들 이러이러한데 어머니 상태가 이렇다. 지금 장기 기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했더만 뭐 한마디 대답도 없어. 방구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평소에 장기 기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 무슨 나도 듣긴 들었어요. 그냥 입버릇처럼 자기는 장기 기증을 한다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아들과 아내를 잃은 슬픔을 딛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기에 이들은 각각 7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줄 수 있었다. 애기 엄마가 이제 떠났지만은 어느 한 곳에서는 밝은 눈으로 세상도 보고 또 심장은 뛰고 있고 간은 또 간대로 역할을 하고 췌장 뭐 이게 다 장기를 주고 갔으니까 아직도 뭐 같이 산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아, 우리 준범이가 지금도 7사람의 몸속에서 살아있구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갔지만 몸속에서 살아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그분들도 나중에 또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뇌사 판정 후 장기 기증은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후 장기 기증은 인체 조직과 각막만 가능하지만 뇌사자는 모든 장기를 이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흔히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콩팥. 콩팥은 양쪽 2개이기 때문에 2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 폐. 최근에는 췌장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이 많아지면서 췌장 기능이 망가져서 당뇨가 생기는 분들에게는 췌장 이식을 하면 또 당뇨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막 같은 경우는 이 소아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 기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장기 기증 말고 조직 기증은 우리 몸에 있는 피부, 그 다음에 이런 근육, 인대, 뭐 뼈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뇌사 추정 환자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법을 정해서 신고할 의무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좀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의료진에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뇌사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뇌사를 판단하고 뇌사를 장기를 구독하는 그런 장기 기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나와서 이 환자가 뇌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가족분들은 뇌사의 장기 기증에 어느 정도 인식이 있고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인력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뇌사 추정 환자 신고제 시행에 따라 한국장기기증원에서는 각 병원마다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다. 뇌사자 판정부터 기증 설득, 이식 수술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뇌사 추정자 신고 의무화는 저는 확실히 일단은 기증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내사 추정이 되니까 기증을 하십시오라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료한 의사가. 근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사 추정이 되면 이런 기가 한국장기기증원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코디네이터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만났을 때 이런 거부감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나 의료진의 도움이 없이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제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그분들을 뵙는 것이 현장의 의료진들입니다. 그럼 현장의 의료진들이 그 뇌사자 가족들에게 이러한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은 또 그러한 장기 기증률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현재 한 70여 개 병원과 저희 장기 기증을 전문으로 하는 장기 기증원과 협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그 담당하는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가족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 기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전체 뇌사 추정자 중 30%를 밑도는 수준에서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인구 100만 명당 8.4명으로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에 이 뇌사 판정을 받아서 그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그 뇌사자 추정자들이 50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신 분은 50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350분 가운데서 485분이 단순 거부로 인해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85건이 단순 기증 거부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의식의 문제거든요. 뭐 조건이 맞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윤리적인 거부감, 막연한 두려움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가족의 죽음을 믿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를 기증한다는 건 분명히 그 누구라도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 따라서 장기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내가 더 빨리 우리 가족이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아닐까? 이런 부담감, 그리고 죄책감, 미안함 이런 거 가지는 가족분들이 많으세요. 주위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좋은 일 하셨다라는 이런 얘기 듣고 나면 가족분들이 잘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식하는 사람과 이식하는 사람 유가족, 가족에 대해서 어떤 예우와 격려가 제대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장기 기증문화 확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 기증센터 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추모관을 갖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말 그 떳떳하고 명예로운 일을 한 거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식문화가 좀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장기 기증의 아름다운 의미를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장기 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는 운전면허증에 있다고 한다. 거기는 운전면허증에 나는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는 게 써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안 써 있는 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전에부터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아마 명시가 돼 있는 그런 운전면허 카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대죠. 한 사람만 적어 놓는 거니. 운전면허증에 그 양식 안에다가 장기 기증을 좀 묻도록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미국이 48%가 됐던 이유가 운전면허증 양식 안에 귀하께서는 장기 기증 서약을 하시겠습니다라고 묻는 란이 있더라고요. 영국은 얼마 전에는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운전면허증 양식에 그거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예든 아니오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발급을 아예 안 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운전면허증을 통해 장기 기증 여부를 모든 국민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이란 것.
더불어 장기 기증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민간 조직들이 역할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또 그 역할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장기 기증 같은 경우는요, 어떤 공공적 성격이 너무 중요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못했을 때 이 희망자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떤 그 국가기관,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한 면이 있는 거죠. 생명을 나누는 장기 기증. 그러나 장기 기증은 아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장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 부담이 한 해에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급여로 나가는 돈이 그 전체 환자들한테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투석 치료를 안 받고 이제 이식을 받으시면서요, 그만큼 국가 재정이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고, 또 이분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하셔서 또 근로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내면 국가로서도 굉장히 혜택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장기 이식을 통해서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감소하는 효과들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숭고한 헌신, 장기 기증. 앞으로 장기 기증이 보다 활성화될 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 장기 기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장기 기증이 어떤 의미냐면요, 저한테는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약간 선물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저의 죽음이 굉장히 비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슬픔이고, 그 비극적인 상황을 넘어서고 그 좀만 지나게 되면은 그 장기 기증을 통해서 가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한테 장기 기증은 무엇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정규교육 때 장기 기증에 대한 이렇게 교육 같은 거를 좀 심어줘서 어렸을 때부터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을 좀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처럼 장기 기증은 여러 사람의 생명과 또 그들의 가족까지 살리는 이 숭고한 헌신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일 텐데요. 자,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건 교육이나 홍보의 부족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장기 기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기증 절차와 같은 정보 부족 또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이 같은 현실이다 보니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통해서 장기 기증 의사를 묻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절차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처럼 운전면허증 양식의 장기 기증 여부를 묻도록 법으로 명시해 놓는다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도 좀 늘어나겠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장기 기증은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통해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린다면은 뇌사자의 장기 기증도 자연히 증가하게 될 텐데요. 이와 더불어서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죽음. 장기 기증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나눔이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